보고서는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PM, LNF, 첨보 가장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곽강을 받고 있는 대표주들입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조금 늦게 설명을 드려서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인 상태에서 알려드리게 된 건데, 물론 LG 에너지솔루션도 과거에 많이 다뤘고,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뉴스에서 많이 다뤄드렸고, 에코프로 PM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물론 첨보만 보고서에서 몇 번 다뤄드렸을 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전부터도 계속 다뤄드렸었고, 제가 지금쯤이면 당연히 밑에다 바닥이다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에서 듣고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뭐 되게 뭐 손절할까 뭐 포기할까 했다가 뭐 마음을 혹시 뭐 바꿔서 계속 존버 하시다가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꼭 그렇게 되신 분들은 좀 댓글로 좀 저한테 좀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총 매출액을 19.6천억 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 정도로 잡아놨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고요. 또 GM에서 볼트 EV 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LG 에너지솔루션한테는 매출 기여도가 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SK와 소송에서 이기서 1조 원 정도를 매출을 냈는데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게 너무 높은 전년도에 있었던 실적이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3번은 시장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두 개가 사실은 제일 메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의 OEM사들이 반도체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향 EV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에게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요. 또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미국 EV 시장 개화로 최대 수혜주가 된다고 여러 번 나왔었고요. 미국 현지 투자 규모 발표도 배터리 캐파가 250기가와트, 매출로 환산했을 때는 30조에서 3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이거를 거의 더블, 100% 이상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23년도에 오하이오 GM 조이트 벤처 원 공장, 그 다음에 양산 램프업이고요. 테네시에도 투 공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 전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차례대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바로 뭐 23년도 내년에 뭐 100% 성장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7% 정도 성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은 굉장히 고성장을 이뤄가고 있고요. 매출은 반도체 수급이 풀려가는 그 순간부터는 좀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점차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어느 순간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를 노려서 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꼭 여러분 매수하셔라. 니켈과 리튬에 대해서 광산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다. 나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세가 안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수익성에서 타격이 올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무래도 한 10만 원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주당 한 거의 한 만 원 이상씩 지금 수익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 그럼 저는 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저는 사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에 지금 매수를 했었던 터라서, 동종 업계가 이제 두 개라서, 저도 근데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이제 팔았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동종 업계다 보니까 한쪽이 가면 또 다른 쪽도 같이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너무 악재만 아닌 기업이면 괜찮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극재 사업부가 전체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하반기 개선 전망에 따라서 계절성을 이제 따져봤을 때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어요. 출하량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미들 싱글 수준의 수익성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응급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10% 정도 이상의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티엄 셀즈 향을 보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광양 양극재 공장 6만 톤 캐파 22년도에 기계적 완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GM과 양극재 조이트 벤처를 캐나다에 설립을 또 하고, 또 양극재가 최종적으로는 30년도에 41만 5톤이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 30년에는 25만 톤 정도, 거의 26만 톤 정도 되죠. 네, 그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익으로 좀 전환해서 좀 매출적으로 보여줬으면 좀 좋긴 하겠지만은, 네, 조금 그 부분은 아쉽네요.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쭉 좀 잘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고 있는 에코프로 BM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좀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좀 기업적으로, 좀 실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매출액은 EV 쪽에서 3,495억 원, 그 다음 논 IT에서는 2,419억 원, 그 다음 ESS에서는 194억 원 정도입니다.
자, 물론 다른 부분도 성장을 잘했지만 특히나 EV에서 성장이 굉장히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부가 프리미엄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SDI와 그다음에 SK온 향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는 확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공장 화재 이슈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 재가동이 예상되면서 화재 손실분은 모두 다 상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헝가리 투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좀 양산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비용은 9,700억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불을 뿜은 종목 중에 하나이죠. LNF이고요. 자, 테슬라와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고, 자, SK온, 폭스바겐, 이쪽의 수요가 일부 감소하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LG에너지솔루션의 NCMA 쪽 수요가 견조하고요. 그다음 테슬라 하이엔드 모델 3 쪽으로 Y와 함께 같이 판매를 하게 되고, 또 테슬라 EV 생산 가이던스는 지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진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자, 주요 성장 동력이고 70%대를 매출을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테슬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수요를 좀 높여가고 있고, 또 여기도 증설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레깅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사양 판가 이전으로 손익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배터리 완성업체가 굉장히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소재 쪽이 제일 좋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첨보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다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나마 제일 매력도가 좀 사라진 종목 중 하나인데, 자, 2차 전지 소재 쪽과 전자 소재 쪽이 있는데 당연히 월등하게 2차 전지 소재 쪽의 매출이 월등히 높고요. 자, 전장 비중이 낮은 중국 EV 시장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예상됨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좀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전해질 업황이 예상이 되면서 Q의 상승과 P의 상승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신규 증설도 있고요. 여기도 증설이 2026년도에는 26,800톤, 여기는 1,200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전해질 쪽으로도 캐파가 성장이 또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는 같이 또 하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캠이죠. 전해질 쪽에서는 엔캠을 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일봉이고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지금 약간 이제 지지 상태이고,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턴어라운드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슬쩍 올라왔고,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약간 지지하는 정도, 이거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상승할 강력도 크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미국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까 좀 음봉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하락으로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거의 강보합권 정도이므로 내일 2차 전지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거를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투자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봐야죠.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면 12만 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쭉 꾸준히 올라왔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굉장히 안정권,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여기 12만 5천원만 뚫는다면 뭐 차트적으로 다 봤어서 아시겠지만 15만원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이외에는 뭐 별도의 뭐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40만원 근처, 거의 정고점 다 도달했어요. 이때 이제 또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좀 각을 잡고, 올라갈 각을 좀 잡고 있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볼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 것까지는 알겠지만은, 뭐 최근에 그냥 확 오른 거라서 또 조정을 또 세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LNF 마지막으로 보시면 LNF가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6% 급등을 했고, 뭐 그 전부터도 정말 뭐 기간에 무한 사랑을 받았고, 거기 외국인까지도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상대적으로 들어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전해질 업체 중에 하나인 첨부 한번 보시면 오늘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전에 떨어진 걸 커버하고 올라오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좀 볼 기업은 당연히 엔캠 한번 먼저 보고요. 엔캠 2% 정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캠은 거의 한 10만원 정도까지 갔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10만원 밑에서 다시 한번 또 뚫고 올라가려는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첨보가 거의 정고점 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엔캠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대규모 자금 조달 논란, 상장 400억 추진, 배터리 투자, 주주가치 소재 손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RCPS라는 게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SK온 일부가 뭐 이런 건데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네, 기관 투자를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투자가 소요된다면 공모 시점에서 비중을 자금 확보에 나서야 했다. 5개월 전 상장 준비 과정이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엔캠에 대한 시각이 되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는 이 섹터의 이 상승 흐름과 무관하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 하락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일 뿐, 뭐 언젠가는 이쪽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좀 알맞은 가격에 잘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기업은 첨단 소재이고요. 솔루스. 오늘 7% 해서 69,000원까지, 최고점은 69,200원까지였고요. 네, 이렇게 강하게 거의 전고점 위치까지 좀 올라왔었고요. 네,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었었고 과거에도 그래서 또 테슬라 향으로도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뭐 유상증자 소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공장 증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그 권리락을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권리락 맞았을 때 주가에서 더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냐 아니면 뭐 오르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권리락 이후에 조금 며칠 새가 지나고 나면 진정이 되면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나쁜 그 유중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로 첨단소재는 나쁜 유중은 아니고 또 한 달 후에 바로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 부분이 0.14주 정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솔루션 첨단 소재도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또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오늘 막판에 유증을 받기 위해서 좀 자금 투입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그 보고서를 같이 읽고 틈을 봤었으나 이때 테슬라 향 이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보는 바람에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뭐 다시 좀 오버해서 내려오고 스물스물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매수를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매수를 다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조금 덜 샀는데 갑자기 날아가 버려서 조금 아쉽고 유지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오늘 싸버려가지고 네, 그 이제 저는 항상 10% 정도가 도달하면은 전량 매도를 하거나 절반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다시 권리락과 유증을 거친 다음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가격대에서 해서 지금 현재 전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나온 상태이고요. 네.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서를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보고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